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학원에 상담을 오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상담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단계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안내 영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프린스파 학원의 최현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네, 어머님께서 이제 엄마표 영어 느낌으로 잘 지도를 해주셨고, 학생은 이제 로알드 다hl 시리즈의 뭐 원서를 읽거나, 그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의 글을 잘 보면서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좀 자녀에게 좀 코칭 대신에 어떤 러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울 수 있을지를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 부모님들의 교육 수준도 대단히 높아져서 영어 전공자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영어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 전문 분야에 맞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녀의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 여러 가지 얘기하면 좀 머릿속에 잘 안 남으니까 세 가지 형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책은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What is climate change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녀의 레벨에 맞는 책의 수준은 이제 뭐 영어 교육기관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니까 맞다고 판단하고 가정한 뒤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풋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는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What can you see in the picture? 그죠? 그림에서 뭐가 보이니? um, How do you feel about this picture?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니? 라고 하면 학생이 나오는 답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답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응이죠. response라고 하겠습니다.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을 확장시켜주는 expansion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it looks sa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슬퍼 보인다. 좋아요. 슬퍼 보여요. 그런데 anything else? 다른 이제 질문에 대한 확장이죠.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또래 비슷한 수준에 있는 또래 집단과 교감을 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씩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강사의 표현도 메모하면서 익혀 나가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문법은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읽겠죠.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수업했던 내용들도 이제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나무랑 땅이 불쌍해 보여요. 물을 안 줘서 나무가 말라 죽고 있어요. 말라 죽다 어떻게 표현할까? 홍수가 났으면 좋겠다. 여기가 어딜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사람도 이렇게 늙으면 앙상해지는 걸까? 앙상하다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을 보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그림을 보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Climate change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정도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weather and climate? 기후와 날씨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런 기준은 이제 우리 책에서 읽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글로 남겨보고, 네. 일단은 짧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그 단어를 확장시켜주는 expansion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준에 맞는 책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말을 하고 그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영작을 학원에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발음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발음을 위해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Read the whole story. 네, 보통 이렇게 읽겠죠. 여기는 이제 스피킹적 관점입니다. 아까는 리딩 관점이었어요. 스피킹 관점. Last Saturday, my family went to the amusement park.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발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Last Saturday, my family went to the amusement park. I wanted to go on my favorite ride,
My parents didn't want to go with us.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학생이 예를 들면 강세는 잘 하고 있는지. Amusement park. I wanted to. My parents want to go. Scary. Feels weak. Get up a bit.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그 인토네이션을 살려서 방송실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혹은 녹화를 해보면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부끄러워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 그 학생의 스타일과 뭐 MBTI 정도를 감안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단어의 암기라기보다는 어떤 단어의 어떤 이해와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last 마지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last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도 있어요? 지속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지속되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꾸준히 해주고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면서 티키타카가 되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이제 에세이를 조금씩 확장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학년들은 이렇게까지 쓰기는 힘들죠. 그런데 수준에 맞는 나중에 이건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지향점. 결국에는 독해가 된다는 것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볼까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화학 제품이 뭔가 좀 이렇게 강도가 세지면 이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여러 번 있은 끝에 바로 케미포비아라는 화학 물질을 혐오하는 이런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화학 물질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바로 대중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화학 물질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엔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엄격한 통제를 화학 물질에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네, 바로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환경 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사망자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겠다라는 조처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화학 물질에 대한 이미 옥시라는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만연해서 결국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 화학 물질을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그 법적인 테두리가 법적 틀이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중등부 영어 논술인데 바로 글을 쓸 수 없죠. 그렇죠? 뭐가 먼저 중요할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인지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초등부도 있어요. 초등부도 있는데 초등부는 조금 주제가 쉽고, 네, 중등부는 뭐 이 정도 되는 거. 그런데 생각을 하게 만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나이 또래 아이들한테는 thought provoking question, 이런 생각을 유발하게 만드는 이러한 질문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영상은 지금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주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주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주다, grant, 읽어요. 생존에 필수적인 이렇게 동체 시력이 이걸 쭉 훑고 지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고고학자,
무질서, 원시의, 필수적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쫙쫙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많은 독서와 동체 시력, 영어 동체 시력을 잘 길러놓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수업 때 얘기했던 부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 독재자 얘기 나왔어요. 독재자, 그다음에 독재 정권, 권불 10년, 화무 11홍. 어떠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는 못한다. 아무리 이쁜 꽃도 10일 이상 이쁘게 필 수 없다. 모든 것은 결국 한계가 있고 멸망을 언젠가는 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겸손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던 내용이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가 하고 나면 뭔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프린시팔하고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has been Brian and enjoy the rest of your day. Bye bye. 네, 지금까지 저는 최능이었습니다.